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어문 규정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노마자 표기법입니다. 노마자 표기법. 우리는 앞선 시간에 뭘 배웠었죠? 외려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노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자, 노마자 표기법은 사실 이제 노마자로 적는 거잖아요. 노마자는 우리나라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으로 적는 것이 이제 노마자 표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외국 사람을 위한 거죠. 외국인을 위한 표기가 노마자 표기법이다. 그래서 우리말을 적는 게 아니고 우리말의 표준 발음을 근거하여 이것을 뭘로 적는 것? 노마자로 적는 것이 노마자 표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외려 표기법과는 좀 달리 노마자 표기법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냥 그것에 비추어서 적게 되면 사실 노마자 표기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노마자 표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밑줄 해놔. 288페이지. 국어의 노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 밑줄자 시작.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원칙한다. 국어의 법에 따라서 다 같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마자 이외의 부호는 대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따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어의 노마자 표기는 뭐에 바탕을 둔다? 표준 발음법. 그리고 노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대체로 이 노마자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통 문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 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판상에 나와 있는 특수 부호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자판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호들을 활용하자라는 점에서 특수 부호를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 있는 것 좀 한다면 붙임표 정도. 무슨 정도? 붙임표. 이거는 자판상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건 그 밑에입니다. 각각 자음과 모음에 있어서의 변환 키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 다 같이 자음과 뭐에 대해서 다시 모음, 키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뭐가 다 있어요? 단모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단모음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보통 우리가 일음은 일기호가 원칙인데 이런 것을 유배한 것들이 있죠. 보통은 일음은 일기호가 원칙인데 그 밑에 있죠. 어는 이오잖아.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의가 이유, 그런 것들 알아둬야 하고 이유. 얘 같은 경우가 에이. 그 다음에 외 같은 경우가 오이. 위 같은 경우가 wi.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이중 모음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이중 모음. 자, 이중 모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것이 있죠. 우리가 아까 보였던 반모음, Y계열 있잖아요. W계열. 있어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의계열. 그렇게 우리 국어에 이중모음 몇 가지가 있다는 점?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노마자로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옮겨 적을 것이냐. 이걸 대주겠죠. 이는 반모음 윗값으로 한다고 했죠. W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반모음 오나 우 값을 갖는다. 의는 반모음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뭘로 시작되는 말이 오겠다면 다 같이 이는 이중모음 야, 여, 요, 유, 그다음에 얘 있죠. 이 계열의 그런 소위 이중모음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뭐로 적는다? 앞에 y가 선행돼야 된다. 이해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야를 적으려면 뭐가 된다? 같이 ya가 된다. 여를 적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를 적으려면 여는 반모음 위에다가 어를 붙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요 시작 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됐지.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쉬워지지. 그래서 거기 한번 제시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야, 여, 요, 유, 예, 와, 있죠? 자, 이제 와 같은 경우는 이것은 5계열이죠. 그죠? 5계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와가 있다, 외가 있다, 워가 있다, 외가 있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적을 때 WA로 적는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 이 경우가 이렇게 적으려면 W가 들어가야 되고, W가 들어간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돼? EO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 이것을 보면 외우라고 읽기 쉽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W5로 적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알겠지? 자, 원은 뭐로 적는다? 같이? W5로 적는다. 그래서 WON 하면 WON 하면 뭐다? 같이?
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그 이외에는 자, 거기에 맞춰서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다음에 의는 뭐냐? 자, 보통 의 같은 경우는 있죠. 이거 의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첫 음절 같은 데서는 대체로 의로 나오죠. 의로. 그러니까 그대로 UI로 적는다. 뭐로 적는다? UI. 또는 뭐 이음절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사실 여의도라는 게 있어 없어? 여의도 있죠? 여의도. 물론 소리 가깝게 해서 우리는 둘째 음절의 의는 뭐로 읽을 수 있다? 이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뭐가 같이? 여의도로 소리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여의도도 있을 수 있고 여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 자, 발음상에 좀 약간데 여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애들도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원칙을 따라가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소리가 이로 날지라도 뭘로 적는다? 의로 적는다. 그래서 Y, EO, UI, TO로 적어야 된다. 알겠죠? 이 부분만 주의를 좀 해두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음은 각각 각과 같이 단모음을 적을 때와 그 다음에 이중모음 적을 때. 그런데 이중모음을 적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의 계열? 다 같이 Y 계열, W 계열. 알겠죠? 이런 것들 주시면 되겠고. 의 같은 경우가 이제 의가 이중모음이 있는데 그 경우는 소리가 뭘로 날지라도 이로 날지라도 뭘로 적는다? 의로 적는다. 그래서 UI로 적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발음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링큼이란 말 있잖아요. 뭐가 있다 같이? 링큼. 링큼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 경우에 링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초성에 자음으로 쓸 때 말해보면 뭘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따라서 링큼. 시작. 링큼과 관련돼서 발음한다.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링큼으로 나.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붙임 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의는 뭘로 적는다? 이로 소리를 할 때라도 UI로 적는다. 됐죠? 그래서 광희문 할 때 HUI로 적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자음입니다. 이 자음과 관련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거 있어 없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거 있죠? 또는 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초성이 왔을 때와 받침이 왔을 때 서로 달리 적죠. 초성이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유성음으로 적고 받침으로 왔을 때는 무성음으로 적는다. 따라서 기억이 이렇게 적을 때 어떻게 적었죠? 각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하나 이라는 단어 각을 GAK 시작 GAK 각으로 적는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각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쌍기역은 KK로 적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쌍비역은 PP로 적는다는 거 이해됐죠? 자, 파찰음과 관련됐을 때는 지읒은 J, 쌍지읒은 JJ, 치읒 있죠? 보통 1음은 1기호가 원칙이지만 이 경우 또 다르죠? 1음은 2기호로 적었잖아요. 그렇죠? 차, 그래서 치읒은 CH로 적는다. 이거 잊지 말아요.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밖에 이쪽으로 와서 비음과 관련해서 적을 때는 289페이지에 있을 때 이응에 동원하는 이응이 이것도 역시 1음은 1기호로 적어야 되는데 2기호가 나왔죠? 그래서 NG, 시작. NG, 이응은 NG로 적는다는 사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음과 관련해서 초성은 R로 적고 받침은 뭘로 적는다? L로 적는다. 그래서 R과 L 구분해서 기억이 되겠죠. 자, 특별히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특히 붙임 원 보면 알겠지만 초성이 나왔을 때 기역, 디귿, 비읍은 주로 모음 앞에서는 뭘로 적는다? GD, B로 적고 자음이나 또는 어말에서는 뭘로 적는다? K, TP로 적는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포즘 발음에 근거해 적는다는 거 그거 원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기본적 이해 다시 한번 접근해 본다면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초성이 나왔을 때는 기역으로 적게 즉 G로 적고 받침이 나왔을 때 K로 적는다. 구미 있죠? 구미할 때 초성이 나왔으니까 G로 적었지만 옥쳐 넣을 때는 받침 기역이 나왔지? 그럴 때는 K로 적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배감의 밑줄, 자, 배감. 이 배감에는 자, 표준 발음에 근거하여 적는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감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서 앞에 받침이 뒤로 연음됩니다. 그래서 배감이 되죠. 그래서 비록 글자상에 있어서는 기억이 받침으로 나왔지만 그 받침이 뒤로 연음되죠. 그러니까 초성이 나오니까 결국 GAM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BA, GAM. 이걸 잊어서는 안 일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월곶이나 벚꽃 있죠. 이 경우에 자, 우리가 소리상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 있어 없어. 예컨대 노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에 근거하여 적는다고 했으니까 대표 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읓은 뭘로 대표가 된다? 네,
디귿으로. 지읒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지읒. 그래서 디귿으로 대표가 되니까 월곶 할 때 WOL, GOT. 받침으로 나오는 디귿은 T로 적으니까 월곶 이렇게 적는 것이고, 벚꽃 할 때도 역시 보면 KOT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이 됐습니까? 자, 그 내용을 알면 되겠고, 다음에 붙임 투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붙임 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구리할 때. 초성이 나왔을 때는 R로 적고요. 받침이 나왔을 때는 뭘로 적는다? L로 적어야 되는데 그 설악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받침이 뒤로 열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설악할 때 SEORAK로 적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반적으로 우리가 유마라는 게 있거든. 밑에 대괄령 밑줄자 대괄령. 대괄령 할 때는 발음이 어떻게 나와요? 대괄령으로 유마된 채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리을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LL로 적는다. 뭐로 적는다? LL.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칙 또는 표기의 일람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보면 표준 발음의 근거에 적는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나올 때 있냐면 시험에 나올 때 있어요. 우리 국어의 로마자 표기본은 표준 발음법에 적는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전음법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전음법. 자, 표준 발음의 근거에 적는다. 무슨 법 시작? 전음법이다. 이해됐나요? 잘 알아둬. 전음법이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 결과를 반영한다. 의문 변동의 결과를 뭐 한다는 거?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 변동의 대표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 들어가겠죠. 음비유 구대 있어 없어요? 음비유 구대 시작. 비유 구대 있어 없어요? 이 대는 된소리죠.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에서 외국 사람들은 노마자 표기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외국 사람들 위한 거지. 외국 사람들은 된소리 잘해야 합니다. 끙 이렇게 한번 같아. 끙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된소리 못 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적용하지 않는 거야. 적용됐지?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적용하느냐? 그러면 음끝,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비는 뭘 겠어 다 같이? 자음동학 가운데 비는 비음화를 말하지. 비음화. 유는 유음화를 말하지. 구는 뭐에 다 같이? 국의 음화를 말하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뭐가 있다 시작. 국의 음화가 있다. 정리됐죠? 이런 것들은 음운의 변동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니까 이는 반영의 결과들을 적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끝으로. 근데 꽃이 있다. 꽃이 있다. 소리가 어떻게 나요? 꽃 이렇게 나잖아.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적어야 된다고. 그러면 쌍기역은 뭘로 적는다고 했지? KK였지. O는 뭐에다 했지? O지. 디귿은 뭐에다 했지? T지. 이런 식으로 꽃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1음은 1기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음을 두 개의 기호로 적을 때도 있다. 일단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중심한다. 절차에 음절의 끝으로 규칙을 기억하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같이? 비음화. 비음화 관련돼서 더러 시험 문제 나오죠. 비음화 된처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백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백마. 백마가 있다. 어떻게 돼요? 이거는 소리가 어떻게 나지? 뒤에 미음을 받아서 앞에 기억이 비음화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로 난다? 시작. 백마로 난다. 됐습니까? 백마. 그래서 뭐가 돼요? 백마는 B-A-E-N-G M-A로 적는다. 그래서 백마.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B-A-E-N-G 백마. 좋죠? 백마.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유마가 있습니다. 자, 유마가 대해서 우리가 적을 때 신라라는 걸 한번 대표적으로 해볼까? 신라. 자, 유마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단어에 이 니을이 영향을 줘서 니은이 니을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소리는 뭘로 나죠? 신라로 나죠. 신라. 그러니까 이것은 니을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뭘로 적는다? LL로 적는다. 그래서 S-I-L-L-A 신라로 적는다. 됐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국어화도 적용합니다. 국어화 된처로 적는다. 국어화 된처로 적는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지란 말 있죠. 이 구지. 구지가 국어화상 어떻게 되죠? 구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적을 때 G, U, J, I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둘 것은 음절의 끝으로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국어화는 각각 된채로 변동의 결과를 가지고 적게 된다. 됐어요? 그러나 뭐는 적지 않는다? 된소리 대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죽변이라는 것이 있어. 뭐가 닿지? 죽변. 그래서 앞에 기역 안울림 소리, 뒤에 비읍도 안울림 소리. 그래서 소리는 뭘로 나지만 죽변으로 납니다. 죽변으로 하지? 죽변으로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 U, K 죽이죠? 그 다음에 P, Y, E, O, N 죽변으로 적어야지. 죽변으로 적으면 안 된다. 된 소리 되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음대로 적지 않는 예외 증언들이 있죠. 된 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다음 하나 더 한다면 의문의 변도. 자, 이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 시작. 거센 소리 되기와 관련돼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뭐냐면 하나 얘기할 수 있죠.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 좋다라는 게 있어. 좋다. 자,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는 이 경우는 소리대로 적어요. 좋다라고 해서 어떻게 적는다 다 같이? J-O-T-A로 적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있죠. 체연에서는 안 된다. 체연. 체연에서는 축약, 히읗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무코가 있다. 무코는 소리가 뭘로 날지라도 무코로 날지라도 적을 때는 M-U-K-H-O 히읗을 살려 적는다. 따라서 용언에서는 소리대로 적는다. 다시 말해서 히읗 축약을 인정하지만 체연에서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히읗을 살려 적는다. 이해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거센 소리 대기는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알겠지? 체연에서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 보면 289페이지 밑에 하단에 다만 체연에서 기역 뒤고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 나왔죠? 그래서 묻고 그 다음에 집편전할 때 나왔지.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압구정이 아니라 압구정, 낙동강이 아니라 낙동강이다 라고 기억해 두는 것 잘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 더 써놓을까요? 이거 조심할 거예요. 약간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이거 좀 쓰는데, 자, 비음화와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비음화, 비음화와 관련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비음화를 뭐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경우, 즉 발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음 같은 거, 사행길, 시작. 사행길 기억해둬요. 사행길. 사행길이 살아서 오는 길이 되면 좋겠는데 생게 돼야 되는데 사행길이 됐네. 사람 뭐냐?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사이. 자, 사람 이름 사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행정구역 붙임표 전후. 행정구역 붙임표 전후. 그다음 길 이름. 길 이름 있죠? 길 이름 붙임표 전후. 자, 이럴 때는 대체로 비음화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있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 사람 이름. 자, 사람 이름입니다. 이쪽에 빼서 설명할게요. 사람 이름. 그래서 사람 이름 관련해서 김봉남이 있어. 자, 김봉남. 이것은 대체적으로 뒤에 니은의 일버스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으로는 뭘로 난다, 나지? 김봉남으로 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소리는 나지만 뭘로 적는다? 그 이전으로 적어야 돼. 알겠지? 얼면이 사람 이름은 봉남이나 봉남이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 그래서 이것은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해서 김, G, 원칙이 G죠? G-I-M, B-O-K, N-A-M, N-A-M 할 때 이름 사이는 붙임표 둘 수 있다. 알겠지? 자, 이름 사이에 붙임표 전후 음운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김봉남. 물론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봉남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 성의 첫 자와 이름의 첫 자는 대문자를 적는다. 오늘날 우리 현대국에서 성과 이름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죠? 성과 이름은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써서 홍길도 이렇게 적죠? 그런데 노마자로 적을 때는 성의 첫 자와 이름의 첫 자는 대문자로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는 띄어 쓴다는 거 알겠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적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라. 자, 그다음에 행정구역 붙임표 전후입니다. 행정구역. 자,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행정구역 있지. 도, 시, 군, 면, 리. 자, 행정구역 가기 전에 성의 표기 있어 없어요? 성의 표기 밑줄자.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있지. 그래서 성의 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움을 주었어요. 알겠습니까? 성의 표기에서는 뭘 줬다는 점? 좀 더 자유를 줬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성의 이름이 있을 때는 원래 원칙은 김을 적을 때 김 적어야 되지. 그렇지? 근데 이것을 뭐라고 적는 사람이 있어? KIM으로 적는 사람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EC가 있어. EC하면 E 이렇게 적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LE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그 자유를 좀 줬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자유를 준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원칙을 적용해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5항 도시, 군, 읍면, 리동 있어 없어요? 도시, 군, 읍면, 리동가 있지? 이게 행정구역 단위야. 이런 행정구역 단위가 나왔을 때는 결국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구역 단위와 관련돼서 이 세 가지가 더러 시험에 잘 나왔어요. 잘 놔둡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3인구가 잘 나왔어. 3인구. 행정구역 단위와 관련해서 3인구 잘 나왔어요. 그렇다 행정구역 단위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어디 있지? 어디냐? 비음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구역 붙인 전후 있지? 여기다가 여러분들 써놓으면 되겠어. 알겠지? 나는 좀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다 썼지만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3인구. 3인구가 뭐냐? 대표적으로 보면 삼중면. 삼중면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인왕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부전리가 있다. 다 같이 시작. 삼중면, 인왕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부전리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이게? 소리는 삼중면으로 나지. 뭘로 난다? 삼중면. 이거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인왕리로 나죠. 이걸 어떻게 납니까? 그대로 부절리로 나죠. 정리됐나요? 자, 일단 삼중면은 어떻게 될까요? 삼중면은.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삼, 죽. 자, 붙임표 전후. 이거 여기다 붙임표를 붙일 수 있잖아요. 붙임표. 붙임표 전후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 의문동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삼죽 면이라고 적어야 된다. 정리됐죠? 이거. 그 다음에 인왕리도 마찬가지야.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어야지 않는다. 앞에 이응을 받았을 때 리을이 비음화 되더라도 적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왕리 어떻게 적어야 돼? 인, 왕, 리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인왕리. 구절리는 잘 조심해봐. 구절리는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앞에 리라고 하는 게 설치금인데 설치금에 이항을 받아서 뒤에 리을이 설치금 되면 보통 리을이 나면 LL로 적어야 되잖아. 그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적는다 적었잖아. 나 신라 같은 경우는 LL로 적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 경우는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차단한다는 거야. 리을이 뒤에 리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구, 절, 그 다음에 리 이렇게 적어야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주의할 것이 있어요.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왕십리, 청량리, 왕십리 그나 뭐가 있다지? 청량리 또 그다음에 신문로.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자. 아직 노가 나오지 않았는데 노가 일단 청량리나 왕십리만 한번 적어봅시다. 왕십리, 청량리. 자, 왕십리, 청량리는 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동네, 즉 행정구역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제 완성된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십리는 리가 붙었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보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리가 나죠. 왕십리 비음화가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W A N G S I M N I 왕십리. 청량리 역시 뭐죠? 이거 니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작 청량리. C H E O N G N Y A N G N I로 적어야 된다. 됐나요? 따라서 왕십리, 청량리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니까 그대로 소리대로 적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왕십리, 청량리, 더러 시험이 잘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자, 길 이름이 있습니다. 길 이름. 우리가 대표적인 길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예컨대 로가 있다든가
대로가 있다든가 대로, 한남대로 있죠. 대로 있죠. 그 다음에 길, G-I-L. 이것들이 길 이름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야, 로. 로는 로로 통일되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잘 봐봐. 다른 것은 쉬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로는 달릴 수 있어. 잘 봐봐. J-O-N-G.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종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알겠죠? 종로. 종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길 이름일 때. 길 이름이라면 이 로자가 길로자예요. 그러니까 종로할 때 어떻게 적어야 돼? 길 이름일 때? 소리는 뭘로 날지라도. 종로로 날지라도 길 이름 그대로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RO로 적어야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길명이야. 근데 예외적 규정 가운데 지명일 경우가 있어. 뭐가 있다 했지? 지명일 때는 그대로 종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종로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알겠지? 자, 길명일 때는 붙임표를 두지 마. 알겠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종로로 적는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라도 따라서 도시, 군, 면, 리동가 할 때 행정구역 단위는 붙임표를 붙이는데 붙임표 전후에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신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나왔다? 3인구가 잘 나왔다. 됐지? 더불어 청량리나 왕십리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거기 밑에 290페이지 붙임 봐봐. 290페이지 붙임 보면 C그룹 있죠? 이 C그룹은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 쓴다 안 쓴다?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굳이 삼척시 하지 않아도 삼척이라는 것이 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시를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됐나요? 삼척 가면 돼요. 근데 삼척시가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굳이 시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됐나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면 인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천특별시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인천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야. 특별시. 인천은 특별시는 아니죠. 인천 광역시지. 자, 광역시, 특별시 이런 것들 전부 다 붙임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군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도 역시 붙임표 쓰지 않고 아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리됐나요? 잘 알아둬요. 다시 한번 시군읍과 특별시, 광역시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하지 않고 그냥 서울, 인천광역시 하지 않고 인천. 됐습니까? 그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는 것 가운데 6항입니다.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 밑줄자.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뭐 없이 붙여 쓴다 같이?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됐습니까? 이거 잘 알아둬요. 그래서 한 단어로 취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산, 속리산. 자, 소리대로 적습니다. 소리대로 적긴 적어요. 경복궁, 무량수전 한 단어처럼 적는다. 자칫 뭐라고 하지 않는다? 남산 마운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또 남 마운틴 하지 않는다. 남산 마운틴을 할 수 있어. 뭘 알릴 때? 속성을 밝힐 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남 마운틴이라고 적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은 한 단어로 취급하여 적는다. 그중에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독립문, 불국사, 오죽헌, 촉송루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불국사. 극락전도 마찬가지야. 극락전. 소리가 극락조로 나지? 네, 대체적으로 상호동화에 의해서 극락조로 나지. 극락자. 소리가 극락조로 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적으면 여러분들 그 표기상으로 볼 때 G-E-U-N-G, N-A-K, J-E-O-M 이렇게 극락조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도 시험 문제 독립문 잘 나왔죠? 독립문도 역시 상호동화죠? 독립문. 자, 오죽헌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은 체연에 있어서 히읗은 뭐 하지 않는다?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지? 히읗의 축약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죽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촉성루, 밑줄자, 촉성루. 소리가 어떻게 나죠? 촉성루로 나죠? 촉성루로 나니까 그렇게 적어야 되겠지? 따라서 CHOK SEONG-NU 에서 촉성루로 적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제7항입니다.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있겠죠? 써온 표기를 할 수 있다. 특히 회사와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 또는 삼성이 있어 없어요. 삼성을 원칙적으로 적은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삼성을 원칙적으로 적으려면 SAM, SEONG로 적어야 되지. 알겠지? 그런데 관용적인 것을 허용해서 SAM, SUNG로 적지. 다만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있어. 저기 2호선 가다 보면 삼성역 있어 없어?
그 삼성역 있죠? 그 삼성역은 역 이름이야.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그 역 이름을 적을 때는 그대로 삼성이라고 적어야지 삼숭으로 적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자, 회사 삼성과 역 삼성은 달라. 그래서 삼성을 때 그렇게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8항입니다. 밑줄짝. 학술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적을 때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밑줄자에나 기역, 디귿, 비읍, 니을 있죠? 무조건 기역, 디귿, 비읍, 니을. 이거는 무조건 GDBL로만 적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니을은 뭘로만 적는다. 시작. GDBL로만 적는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해보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음가 없는 이응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뭐한다. 시작. 원칙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에서는 시작. 어두에서는 이응, 음가 없는 이응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한다. 생략하지 않는다. 시작.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밑줄짝. 어디냐면 굳이 있어 없어. 굳이 있죠? 그 굳이를 표기할 때 그다음에 이 있잖아. 이. 그때 음가 없는 이응이 있어 없어. 있지. 그것은 표기하지 않고 그냥 붙임표로 대신한다는 얘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학술 논문 같은 데 있어서의 기역, 디귿, 비읍, 니을은 뭐로 적는다는 점? GDBL로 적는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마자 표기법의 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것이 뭐냐면 노마자 표기법은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붙임표를 사용할까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자, 여기죠. 노마자 표기에서 대체적으로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데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마자 표기법에서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 자, 붙임표는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발입니다. 발. 길이 있습니다. 획이 있습니다. 학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길행학제. 시작. 발길행학제. 이렇게 외워두면 돼. 발길행학제. 자, 발길행학제. 이것만 잘 하면 되겠어요. 자, 발길행학제 할 때 발은 뭐냐면 발음상 혼동이 있을 때. 발음상 혼동이 있을 때 붙임표를 둘 수 있다. 정리됐죠? 두 번째 이야기도 하고요. 길이름. 길림일 때 붙임표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행정구역 다닐 때 붙임표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술. 학술 있지? 학술 논문 같은 데서. 그때 붙임표 둘 수 있다. 다음에 재료. 특히 재료 관련돼서는 한식. 이게 추가됐죠. 한식. 이때 붙임표를 둘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길행학제. 시작. 발길행학제. 이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음상 뭐가 있을 때 다 같이? 혼동이 있을 때.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발음상 혼동이 있을 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오면 해운대. 해운대 있죠? 해운대. 자, 해운대 할 때 자체 이렇게 적으면 H, A, E, U, N, D, A, E.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은대가 되지. 네, 해운대가 아니라 하은대가 되지. 이런 상에 발음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뭘 둔다? 이렇게 붙임표를 갖다 둔다. 해, 운대 이런 식으로. 정리됐지?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발음상 혼동의 오류가 있을 때는 붙임표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 자, 중앙할 때 어떻게 돼? 중앙 J, U, N, G. 네. A, N, G에서 중앙.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읽으면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중앙이 돼. 근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중강이 되잖아. 그러니까 발음상 혼동의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J-U-U-N-G 붙임표 다음에 A-N-G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행정 그다음에 길 이름 관련돼서 길 이름. 아까 했죠? 길 이름. 길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을지로가 있다. 자, 을지로가 뭐일 때 이것을 길 이름일 때 또는 그 밑에 뭐일 때 진영일 때 그 차이점을 둬서 설명할 수 있죠. 자, 을지로가 길 이름일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길 이름일 때는
EUL, 을, JI, 그 다음에 RO. 다 같이 을지로. 시작. 을지로. 다음에 지명할 때는 어떻게 돼? 그대로 소리 나는 거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을지로. 을지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적는다. 길림을 때는 그대로 적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둬야 되겠다. 자, 행정구역 단위에는 붙임표 둔다는 거 아까 했죠? 행정구역. 그래서 하나, 대표적 하나 얘기해 볼까?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전라북도. 자, 전라북도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유마가 되죠, 유마. 아까 유마에 대해서 설명했을 텐데, 이것은 읽을 때 발음은 전라북도. 리을이 연속적으로 나왔지. 그래서 J, E, O, L, L, A, B, U, K, 붙임표 다음에 D, O. 그래서 전라북도라고 써야겠다. 자, 학술 논문에서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학술 논문. 그래서 기역대가 비읍,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리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그때 했는데, 학술 논문에서 집이 있어. 각각의 음가를 밝히기 위해서 J, I, 그 다음에 붙임표 다음에 비읍. 알겠습니까? 비읍 같은 것도 이걸로 적었죠.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학술 논문에서 기역대가 비읍, 리을을 각각 GDP, L로만 적는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식 재료입니다. 한식 재료입니다. 자, 김치 있죠? 김치. 야, 찌개는 찌개인데. 찌개는 찌개인데 뭘로 만든 찌개? 김치로 만든 찌개. 정리됐지? 우리야 뭐 김치찌개 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 김치찌개 주세요. 할 수 있죠? 뭐 그런 데서 김치. 지가 이제 우리가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소문자로 쓸 수도 있는데 대체로 한식명은 다 소문자로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한식명은 뭘로 적는다? 소문자. 그래서 G, I, M, C, H, I. 그 다음에 찌개. J, I, G, A, E. 찌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붙임표를 두는 환경이 뭐가 있다? 시작. 발길, 행학제. 시작. 발길, 행학제. 더러 우리가 외워둘 가운데 하나가 3인구. 시작. 3인구 있죠? 사행길, 발길, 행학제. 3인구, 사행길, 발길, 행학제. 있지? 이런 것들의 주요 단어들을 좀 외워둔다면 노마자 표기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외우는 게 좋잖아. 발길행학제. 시작. 발길행학제. 할 수 있죠? 또는 우리가 비음화를 갖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뭐가 있지? 사행길. 시작. 사행길. 사람 이름 사이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 전후. 길 이름 붙임표 전후. 됐습니까? 그래서 사행길 외워두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낸 것 중에서 앞서 얘기했던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를 적용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심히 잘 나왔던 것이 인왕리. 알겠지? 삼중면 구절리. 알겠지? 그래서 3인구. 시작. 3인구.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머릿속에 좀 정리해주면 혼동되지 않고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 292페이지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경우와 그 다음 밑에 붙임표 붙이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하나만 더 붙여 얘기한다면 그 밑에 사이숏 있어 없어? 제일 밑에 사이숏은 표기에 넣지 않는다. 있어 없어요? 이 사이숏처럼 상당히 천덕거리도 없어요. 우리가 문법에서 형태소로 취급하지 않았고 의문으로 취급하지 않았지. 그만큼 또한 사이숏, 우리가 소위 노마자로 표기할 때도 이 사이숏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이숏은 소리에 관한 거야. 소리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어차피 노마자 표현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이숏을 따로 밝혀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래요. 뭐 그런 점에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더불어 하나 더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뭐로 적는다? 대문자로 적는다는 거. 알겠지? 그러나 보통 명사는 소문자로 적는다는 거. 정리됐지? 자, 그것만 고려해본다. 다시 시작. 고유명사는 뭘로 적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고. 알겠지? 그 다음에 보통 명사는 소문자로 적는다. 그러나 한식명은 음식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다 뭘로 취급한다? 보통 명사 취급해서 소문자로 적는다. 됐습니까? 자,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한번 몇 가지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마자로 적어봐요. 노마자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번. 2번. 3번. 4번.
자, 아까 하나 안 했는데 첨가 dense로 적어야 돼. 알겠지? 첨가도 오물의 변동이니까. 교탈, 축첨에서 교체 완료돼서 음비의 구대를 설명했으면 뭐도 된다? 첨가도 수표례상에 반영해야 됩니다. 첨가. 잘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노마자로 한번 적어보시오. 노마자로 11번 적어볼까? 자, 이 12개를 노마자로 한번 적어보시오. 할 수 있습니다. 노마자로 한번 적어보시오. 변환 키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되고 아까 원칙들이 있었죠?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적어야겠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도곡 이렇게 적으면 뭐하는데? D-O-G-O-K 도곡. 홍민아 같은 경우 사람이 이제 물로 나지만 빛나로 나지만 음절의 끝으로 기치고 적용되지만 사람 이름 사이에 비음 하나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H 사람 성의 첫자와 이름의 첫자는 대문자로 정한다. B-I-T-N-A 붙임표 둘 수 있고 붙임표 둘 수 아니 않을 수도 있고 빛나. 국민. 자, 국민은 우리가 고유명사일까 보통명사일까? 보통명사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데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국민은 나지. 그러니까 G-U-N-G 국민 M-I-N. 자, 학렬은 학과 열이 만났을 때 받침과 관련돼서 첨가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니은 장가 복받 이야 여여여 니을 받침 날라 니은 첨가돼 배웠는데 요 경우는 소리가 학여울로 났다가 니을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으로는 학여울이죠. 그래서 H A N G N Y O U L 그래서 학여울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풍납동은 P U N G 풍 N A P 행정구역 단위 풍납동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자연치불명, 문화재명, 건축명은 한 단어로 취급한다. 들어본 적 있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 가, 지, 와이요, 다가교 이렇게 해서 붙임표 없이 적는다는 거라더라. 설악산은 어떻게 적죠?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설악산으로 적죠. 그래서 S, E, O, R, A, K, S, A, N, S, A, N. 특히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역시 북악산 시작. 북악산 P U G A K S A N 그래서 북악산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북한산은 뭘까요, 다같이? 치연에서는 히읗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P U K H A N S A N 그래서 북한산 이렇게 해서 히읗을 살려 적는다는 거예요. 신문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칫 신물로 하면 안 돼. 신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경우는 그대로 신문로죠. 비음화. 유음화 조건 속에서 비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뭘로 적어야 된다? S-I-N, 그 다음에 M-U-N, 그 다음에 N, 신문. 자, 대체적으로 볼 때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신문은 나지만, 길이를 밀 때, 이게 뭐일 때 같이? 길이를 밀 때는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신문로라고 적어야 되겠다. 알겠지? 신문. 소리는 신문으로 나지만, 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길 이름일 때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붙임표 전후 의문동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소리는 뭘로 나지만, 앞구적으로 나지? 앞구적으로 나지만. 이건 뭐라고 한다, 다 같이? 된소리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 구, 정.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별내는 유음하죠. 소리가 뭐로 납니까? 별내로 나지? 그러니까 이거 적어야 되겠죠. 별내. P, Y, O, L, L, A, E. 됐나요? 별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맞다. 자, 이렇게 해서 노마적 표기법과 관련돼서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좀 알고 노마적 표기법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발음을 중시해서 적게 된다는 거. 1음은 1기호가 원칙이지만 이외적으로 1음은 2기호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음대로 적지만 발음대로 적지 않는, 즉 음문의 변동의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줘야 되고, 특수 기호 가운데는 붙임표만 사용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발길행학제 시 발길행학제만 사용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노마자 표기법은 무난하게 해결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제 3권에 대한 진도가 또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한자 관련해서 우리가 1시간씩 특강을 통해서 뭐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탐구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 교재 속에 나와 있는 한자들도 비록 수업 중에 진도로 나가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여를 해서 좀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문학을 나갑니다. 올라간다 하지 비문학.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수업, 시험의 그런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보충 자료, 또 보충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내밀하게,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교재 2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좀 더 내밀하게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려고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준비되면 그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린트를 해서 주로 이제 문제,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뭐 주제 찾기를 할지, 중심 문장 찾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그리고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대해 주시고 다음 달에도 변함없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자 지난번에 나눴던 또 자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자 자료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남학생 있어 없어요? 쳐봐서 내가 줄 테니까. 그래.